유럽의 문명은 늦게 시작됐습니다. 유럽은 소규모 농경사회, 부족사회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북유럽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넓은 지역에서 경작을 하게 되었고 인구의 팽창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의 전통이 확립되었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민중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념이 처음 나온 것은 2000년 전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였습니다. 현재는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가입국의 평등한 주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 즉 유엔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법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로마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는 로마식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 정신과 그 의미를 찾고 미를 추구하는 정신은 그리스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와 수학자가 만든 원리를 현대의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조각과 건축이 발달되어 이후 서양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퍼슨 기념관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선 이러한 개념을 실제로 응용했습니다. 정치와 토목기술, 건축구조가 발달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의 건축 역시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전 형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은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는 유럽 문명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원전 12세기에 미케네 문명은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 그리스로 알려진 지역에서부터 소아시아 해안을 거쳐 에게해까지 진출하죠. 이들은 미케네인처럼 신들의 왕 제우스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포함한 수많은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기원전 8세기가 되면 청동기 대신 철기로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페니키아 문자에서 발전한 알파벳을 사용하면서 그리스인은 글쓰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에서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문학작품을 쓰게 되는데 호모의 서사지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또한 이때는 기하학적 무늬를 넣은 훌륭한 물병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시대의 독특한 생활은 도시국가, 즉 폴리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해안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평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으로부터 고립돼서 자연스럽게 정치 집단이 형성되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농경 집단에서 생겨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테네는 가장 큰 도시국가가 됐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200년 동안 그리스는 식민도시 건설과 해상무역에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기원전 7세기 초 리디아에서 처음 화폐제도가 등장하면서 상공업은 더욱 발달했습니다. 기원전 4, 5세기는 문명이 꽃피는 시기입니다. 특히 아테네에서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극작가를 배출했습니다. 이 중 에우리피데스는
92편의 희곡을 썼는데 대부분 오늘날에도 공연되고 있습니다. 또 이때는 투키디데스와 헤로도투스 같은 역사가의 시대였으며 웅변 정치가인 데모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의 시대였고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447년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100m가 넘는 50개의 웅장한 기둥을 보면 현대인의 눈으로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테네의 중심에 있던 아크로폴리스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장식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과학, 철학의 태동기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인은 일식에 대해 기록했지만 그리스인은 일식이 왜 일어났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집트인은 기하학을 이용해 측량했지만 그리스인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스의 지식인은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논리를 탐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업적을 남겼다고 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빈부의 갈등과 넓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늘어난 노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자장농이 몰락하면서 땅을 잃은 농부는 도시로 밀려들어 도시 빈민층이 됐습니다. 억압당한 노예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스파르타는 엄격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술과 문화면에서는 뒤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아테네는 시민을 동반자로 여기는 민주국가가 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제한된 민주주의였습니다. 시민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여자와 외국인, 노예와 어린이는 시민이 될 수 없었고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모든 권력을 행사했고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해서 발언과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집행 권한을 갖는 평의회는 5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마다 50명이 추첨으로 뽑혔고 의장은 교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습니다. 오랜 보수 세력이 그들의 특권을 되찾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도시국가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였습니다. 아테네의 부와 권력은 동맹국들에게 부러움과 동시에 적개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에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연합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고 페르시아는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했습니다. 기원전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은 대승리였으며 아이스킬로스는 해안마다 모래톱마다 시체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말에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패권을 잡기 위한 참혹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27년간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것입니다. 그리스 사회가 쇠퇴하면서 새로운 정복자에게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북쪽 경계에 있던 야만족 마케도니아 왕국이었습니다.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의 필리방은 그리스 도시국가를 통일했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대업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고대 그리스와 이후의 헬레니즘 시대로 나눕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20세의 왕위에 오른 그는 그리스 세계의 국경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소아시아를 휩쓸었고 메소포타미아를 돌아 페르시아만을 향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동쪽으로 계속 전진하여 사마르칸드와 부하라를 지나 타시켄트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로 들어갔다가 군대를 돌려 바빌로니아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불과 32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제국은 그리스에서부터 인더스강까지 펼쳐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제국은 마케도니아 왕국과 이집트, 시리아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문명을 동방까지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동양의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고 헬레니즘 문화의 독특한 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입니다. 배타적인 그리스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이었습니다. 또한 자연과학이 발달한 것도 이 문화의 특색입니다. 라틴족이 세운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는 기원전 6세기 공화정을 시작하고 기원전 3세기에 전 이탈리아를 통일했습니다. 동맹을 결성하고 폭넓게 시민권을 주는 등 노련한 외교와 잘 훈련된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는 모두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64년 로마는 카르타고와 부딪히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막강한 해상 세력으로 아프리카 해안과 스페인, 시칠리아, 사르디니아로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칠리아, 코르시카, 사르디니아를 포함하는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18년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4만의 군사와 코끼리를 몰고 스페인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남부 갈리아로 들어옵니다. 다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오면서 미처 후퇴하지도 못한 로마군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한니발에 의해 짓밟혔지만 기원전 206년 마침내 로마는 카르타고를 스페인에서 격퇴했습니다. 카르타고가 부활할까봐 두려웠던 로마는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게 됩니다. 마찰이 잦아지면서 그리스와 소아시아까지 로마는 지중해 동쪽 해안 전체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습니다. 기원전 58년 대중적 인기를 얻은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공격합니다. 프랑스를 지나 라인강까지, 후에는 브리타니아, 루마니아와 시리아까지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낮은 관세와 단일 통화로 이 넓은 지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도로망과 보호항구를 통해 상업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국경지방에서도 교역이 이루어졌고 중국의 한나라와도 접촉했습니다. 그 유명한 실크로드가 생겼습니다. 에크바타나, 사마르칸드, 카스가울, 란저우와 로양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은 1년 임기의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직책을 거치게 됩니다. 집정관만이 군대를 통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 집정관은 지방 총독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초창기에 확립된 이 체계는 부패와 무능력, 산발적인 사회 분화를 낳았습니다. 불안이 고조된 시기를 틈타 카이사르와 같은 야심가가 자신을 위해 권력을 잡고 전통적인 공화정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31년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는 군대와 재정을 장악하면서 다시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렇지만 황제의 손에는 여전히 막강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조세와 행정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후 약 200년 동안 로마는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국경에서부터 대서양에 이르는 북아프리카 전체 지역을 단지 6,000명 정도의 일개 군단만으로도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전 지역에 걸쳐 도시마다 평화를 노래하는 기념비와 개선문, 극장이 세워졌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목욕탕은 130평방킬로미터 넓이이며 중앙의 홀은 약 28m 높이의 둥근 천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공회당은 공개적인 장소의 중심이 되었고 민회에서는 대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처에는 고대 로마의 신 야누스와 세탄, 베스타의 신전이 있었으며 수많은 상점과 폼페이우스와 마르켈루스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경기장만 6개가 있었는데 그중 최대 규모였던 키르쿠스 막시무스 대경마장은 14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검투사가 시합을 하는 콜로세움은 5만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수도관과 교량, 국경 성벽 건설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하드리아누스 성벽은 타인강에서부터 솔웨이만까지 영국 북부를 가로질러 세워졌습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은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덮였던 상태 그대로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로마 제국 시대 소도시의 황홀한 생활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줍니다. 여기 헤르쿨라네움에는 전통적인 로마식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 정사각형의 정원과 마당을 중심으로 방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유한 상인이나 지방 총독이 이런 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로마 문명은 대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아있는 파편을 맞춰봄으로써 겨우 그 시대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산은 폐허나 기념비, 로마의 도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유산은 언어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언어에 남아있고 현대 영어에도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라틴어는 로마 교회에서 보존하고 또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서 최근까지도 사용했으며 과학과 의학, 법률 분야의 국제적인 공통언어가 됐습니다. 특히 로마의 법은 현대 서구 사회의 법률 체제에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고대 문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인은 과학과 예술 분야의 탐구 정신을 높였으며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뿐 아니라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에 영향을 준 사상가에게도 로마인은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의 위대한 영향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그리스와 로마를 넘어 아시아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시아는 세계 종교의 고향입니다.